안녕하십니까. 세금 징수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국세나 지방세는 납부 의무가 있다면 내야 됩니다. TV에서 방송을 여러 번 탄 적이 있는데 체납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수색하는 과정이 좋은 나라 운동분보라는 방송을 통해서 매주 방영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청 서소문 별관에 위치한 38 세금 징수과 이런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사진도 있고,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요게 38 세금 징수과의 과훈입니다. 근데요, 세금은 내야 되겠지만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예컨대 동생이 사업을 한다. 동생이 사업을 한다.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 또는 친구나 조카가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 근데 형이나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주주 구성원으로, 그러니까 1인 주주가 되는 모습은 좀 그러니까 주주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주를 갖다가 이제 명의대여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형이나 친구는 요 법인 사업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이 빌려줬고 동생이 사업한다. 또는 친구가 빌려줬고 또 다른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요게 대표이사겠죠. 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니까. 근데 몰랐어요. 주주 명의를 대여한 사람의 주식이 51%가 되고, 실제 대표이사 요 사람이 41%입니다. 41%. 근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세다, 소득세다, 여러가지 국세 지방세들이 많은데, 요즘 사업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민사채무는 법인이 망하면 일반 민사채무나 상거래상의 상사채무, 요거는 주주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삼성의 주주가 삼성의 채무를 승계해서 빚 갚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의 주주가. 그래서 민사채무나 상사채무는 법인의 채무인 거지 요 개인의 채무가 아닙니다. 갑과 을의 채무가 아니다. 근데 국세지방세는 달라요. 국세지방세는 1차 납부 의무자는 법인이 되겠지만 2차 납부 의무자는 과점주주가 됩니다. 과점주주가 된다. 그래서 형님이나 아니면 친구가, 동생이나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주로 명의를 빌려달라 해서 인감을 띄워준 거죠. 인감을 띄워줬다. 또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좀만 꿔달라. 내 사업자금으로 꿔달라. 대신 주식을 줄게 해서 또 주식을 줄라니까 인감을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국세나 지방세가 10억을 밀릴 수도 있고 1억이 밀릴 수도 있고 20억이 밀릴 수도 있는데, 요 10억에서 20억의 국세 지방세는 이벌한테, 즉 갑한테 추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동생이나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금을 좀 대주면서 담보조로 주식을 배분을 이렇게 받은 거죠. 주식을 배분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의리한 거죠. 의리. 근데 느닷없이 국세청에서 또는 지방 지자체에서 고지서들이 날라오는 거죠. 2차 납세 의무자로 납부해라. 그러면 10억이나 20억을 어떻게 납부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억울하죠.
그래서 뭐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 뭐 그러면 집이 압류되는 거죠. 공매 처분되고. 또는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부인 명의의 재산에서 산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체동산, 살림살이가, 유체동산은 살림살이죠. 살림살이가 공매 처분되고 막 38 기동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TV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억울하다고 그래요. 억울하다, 내가 사업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괜히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대주고 주식을 배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51% 과점주주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있는 그런 체납자들도 많습니다. 뭐 TV에 나오면 뭐 호화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신형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세금도 안 낸다고 막 욕을 하고 게시판에서도 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래서 친구나 동생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주식을 뭐 담보조로 배분을 받는다 할 때도 과점주주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50% 이하로 배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하로. 근데 51%가 됐다. 그러면 2차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는 건 뭐냐면, 친구가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요. 자본금 1억짜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적자 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개인 돈을 7억을 법인에 넣은 거죠. 그래서 법인이 남고 장사가 잘 된다면 대표이사 가수금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망해버렸어요. 망했다. 근데 체납세금이 5억 원이 날라온 거죠. 근데 얘가 과점주주다 보니까 2차 납세 의무자가 된 거죠. 2차 납세 의무자가 됐다. 그럼 이 친구도 보면은 자기는 법인에 자본금 1억 원에 개인 돈 7억 원, 총 8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그리고 직원들 대우해주고 차 사주고 월급 주고 이렇게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5억 원의 체납세금, 법인의 세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돼서 이 친구는 자기 이름으로 집도 없고 망했죠. 예금도 자기 이름으로 못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법인 설립 가수금을 함부로 넣지 말고,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죠. 이거 받을 돈인지, 법인으로부터 받을 돈인지, 그리고 사업을 지속할 때는 세금을 먼저 내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즉 마음가짐을 가지고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V나 언론기사에서 체납자들을 정말로 나쁜 사람 취급하고 처죽일놈 취급하는 것을 보고서 물론 정당하게 납부해야 되는 세금 당연히 내야죠. 당연히 내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부로 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식을 과반수를 취득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도 법인에 어려울 때는 가수금을 넣지만 세금만큼은 철저하게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